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eaching principle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말하기 지도할 때,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것 한 가지가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speaking strategies입니다. 학습자들이 영어 말하기의 전략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격려한다.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학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기를 기대하기보다 학습자들이 언제 어떻게 어떠한 전략을 써야 되는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예시가 되겠는데요. 표를 볼게요. 자, oral communication strategies to teach elder learners. 첫 번째, asking for clarification. 어떤 의미가 말하기 활동을 하다가 남과 대화를 하다가 어떤 의미가 불명확할 때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일종의 전략이죠. 근데 이거 what이라는 표현 사실 조금 무례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할 때, 뭐, 물론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공손하게 좀 pardon? 이렇게 우리 좀 많이 쓰죠, 그죠? 네, 그래서 what? 이렇게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친구들 사이라든지 혹은 좀 자신의 나이보다 어린 사람하고는 이렇게 명료화를 위해서 요청하는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pardon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가르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asking someone to repeat something 마찬가지로 의미가 조금 불분명할 때 excuse me? 뭐라고요? 뭐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뭐 비슷한 얘기죠. 위에 거랑 이런 것도 이제 써먹는 것이 일종의 전략이죠. 그래서 이것을 쓸 수 있게 한다. 이런 것들도 수업 목표 진술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 활동에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룬다면 이러한 일부분도 다 수업 목표 진술에 이렇게 활용해서 쓰시고 또 수업 내용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러스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말 중간중간에 시간을 벌면서 생각할 시간을 이제 버는 I mean, well 이런 필러를 사용한다. In order to gain time to process. 어떤 정보를 인지적으로 처리할 만한 시간을 얻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도 활용 가는 것을 전략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using conversation maintenance cues입니다. 대화를 유지하는 단서로서 right, yeah, okay. 이게 좀 뭔가 좀 자연스럽게 뚝뚝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표현들. 대화가 아직 종료된 것이 아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 그 다음에 getting someone's attention. 뭐 이렇게 여기 좀 봐봐. 뭐 이런 뜻이죠. 야, 여기 저기요. 뭐 이런 것들. Using paraphrases for structures what cannot produce. 만들어내기 어려운 어떤 구조, 언어적 구조를 paraphrasing 하는 거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문법적 표현이라든지 아주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는 대신에 그것을 학습자 수준에 맞게 쉽게 좀 바꾸어서 다른 표현으로 조금 다소 길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 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으로 말을 바꾸어 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일종의 전략이 되겠고 말하기에서 appealing for assistance from the interlocutor.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이해가 좀 안 되니까 대화 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어떤 단어나 뭐 구로 표현한다면 어떤 게 될까요? 뭐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using formulaic expressions at the survival stage. survival stage라는 거는 이제 생존 영어 단계를 말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외국에 생활할 때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회화적인 그런 단계에서 쓰는 상용화된 어떤 표현들입니다. 굳어진 표현들. How much does cost 이렇게 쓰죠. How much does this cost? 이거 얼마 나갑니까? 여기만 이제 물건을 바꿔 적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일종의 포맷이 되는 거죠. How do you get to the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뭘 타고 갈까요? 이런 표현이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survival English로 쓸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Using mime and non-verbal expressions to convey meaning. 의미 전달을 위해서 이제 body language를 활용하는 이런 것들도 소통의 전략이고요. 또 이제 학습 목표에도 부분적으로 섞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지만은 수업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다루는 장면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conversation, teaching conversation 볼게요.
이 conversation skill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대표자로 나와 있습니다. 라자 라톤. 두 가지 접근법으로 여기 나눠놨어요. 그래서 indirect approach가 있고 direct approach가 있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간접적인 접근 방법이니까 conversation skill을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conversation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보겠다는 거고 밑에 거는 반대겠죠. 이제 구체적으로 전략 같은 것을 가르쳐주고 활동을 진행한다는 거겠죠. 자, 위에 거 먼저 볼게요. 간접적인 접근법에서 students are set loose to engage in interaction. 그래서 학습자들은요, 상호작용에 참가하도록 set loose니까 조금 느슨하게 요청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참여하도록 기대가 됩니다. Not actually teaching conversation, but letting students acquire conversational competence peripherally by engaging in meaningful tasks. 그래서 실제로 conversation을 꼭 가르친다기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conversation 능력을 주변적으로 습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과업을 수행하면서 소통 과정을 거치고 이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의도해서 여기서 뭔가 대화의 기술을 쌓으세요. 이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익힌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by engaging in meaningful tasks니까 타스크나 뭐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할 때 그런 과정에 조금 더 내용 중심적인 어떤 활동에 몰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말하기 스킬을 습득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신에 direct approach는요, 미리 계획을 하는 거죠. Planning a conversation program. 그래서 대화 프로그램, 말하기 프로그램을 수업을 계획한다는 얘기입니다. Around specific micro skills, strategies, processes for fluent conversation. 그래서 아주 유창한 회화, 어떤 말하기, 이걸 목표로 해서 구체적인 어떤 뭐 스킬이나 전략이나 과정 이런 것들을 핵심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이제 말하기 회화 프로그램 이런 과정들을 만든다는 거죠.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전략이나 어떠한 뭐 말하기 어떤 기술 같은 것을 특별하게 이제 배운다는 거를 명시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explicitly calling students' attention to conversational rules, conventions, and strategies. 그래서 학습자들이 대화의 어떤 규칙이라든지 그 대화를 함으로써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고정적인 어떤 표현들, 그다음에 전략들 이런 것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학생들의 집중력을 끌어들이는 바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둘 다 어느 정도 좀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접근법을 둘로 나눴지만 자, TBLT, Task-Based Language Teaching, has taken students well beyond simply using language. TBLT는 학생들을 단순히 언어를 사용하는 단계를 넘어서게 한다. By including focus on form and analysis and practice. 즉 학습자가 의미 있는 과업 활동에 집중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위에 것처럼 그러면 과업에 집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conversation 스킬을 습득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그건 아니고 여기 보면 focus on form 단계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수업 지도한 그 피드백 드릴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focus on form이라는 것이 수업 마무리 단계에서 꼭 한번 짚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러면 수업 초반에는 이걸 약간 expression 형식이라든지 focus on form 이렇게 제목 쓰시지 말고 샘플로 된 어떤 문장이나 표현들로 제시를 일부 해주고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활용하고 수업이 끝날 때쯤에 이렇게 교사가 focus on form 시간을 따로 가져서 언어적인 어떤 분석, 그다음에 약간의 드릴 같은 어떤 퀘스천 풀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설명하고 그 문법에 적용되어 있는 어떤 문장을 분석해보고 또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언어의 구조적인 측면에도 집중을 기울이는 것. 다시 말하면 이둘 다를 이제 포함하는 것이죠. TBLT가 바로 그러한 성질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Communicative tasks maximize the chances of focus on form through attentional manipulation.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ttentional manipulation이니까 어떤
단계를 마련한다는 거겠죠. 의도적으로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마련하는 거죠. 그러한 그 단계를 통해서 포커스 온 어떤 문법이라든지 구조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시키는 것. 이것도 CLT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Including students' inductive involvement in meaningful tasks, as well as conscious raising elements of focus and form is prevailing. 그래서 이 두 가지 다를 포함하는 것이 결국은 다 우세하다. 그것이 좀 더 흔하게 활용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과업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귀납적으로 뭐 언어를 습득하는 거,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이제 언어의 어떤 형태에 초점을 두는 바로 그런 두 가지가 다 사용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물론 앞에 거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사용이 되고요. 아까 말했지만은 조금 더 CLT에서는 자유롭게 활용하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시작하지만은 후반부에 가서는 어쨌건 포커스형 폼을 버리진 않는다. 자, potential goals to incorporate into conversation skill task였습니다. 대화가 있는 과업, 대화를 하는 이러한 과업에 우리가 포함시켜야 될 잠재적인 목표들도 있죠. 말 그대로 이것들이 수업 목표 진술, 말하기 수업의 목표 진술에도 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이런 샘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제 수행하실 때 말하기 지금 수업 지도를 짜시니까 목표 진술 하실 때 이런 예시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nversing for both transactional and interactional purposes. 네, 두 사람의 대화도 이 거래의 어떤 목적인지, 상호작용의 목적인지, 한방향적인지, 쌍방향적인지, 이것에 대한 어떤 대화를 하게 된다. 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이거 하나만 물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수업 내용 자체가 요 한 가지에 포커스를 둔 거라면은, 이 둘 중에서 한 가지 어떤 대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도 초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Producing both the short and the long turns in conversation. 대화에서 짧거나 긴 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즉, 한번 발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짧게 답할 수 있다. 혹은 길게 답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한 가지 선택해서 이 목표에 잡을 수도 있겠죠. 혹은 뭐 짧게 대화하는 것에서 길게 대화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두 가지 과업을 다 넣으셨다면 물론 둘 다 쓰실 수 있겠습니다. Encouraging strategies for managing turn taking in conversation. turn taking이니까 이게 주고받는 거죠. 대화에서 turn taking, 주고받는 것을 다루는 그런 전략을 고무시킨다. 다시 말해서 그런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진술할 수 있겠는데요. 말을 하다가 말이 끊기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말을 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그것과 관련된 또 되묻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나에게 질문을 이제 상대방이 던졌다. 그럼 내가 답변하고 나서 또 상대방에게 유사하거나 또 다른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 이것도 일종의 이제 전략적인 표현들이 필요한 겁니다. Teaching strategies for opening and closing conversation. 여기 초점을 둘 수도 있습니다. 말하기 가르치는데 제일 처음에 말문을 여는 것 혹은 대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클로징하는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수업 목표라면은 충분히 이렇게 진술할 수 있겠습니다. Initiating, developing, maintaining, and responding to a range of topics. 다양한 토픽들에 대해서 이 토픽을 가지고 뭔가 대화를 시작하거나 전개시키고 대화를 유지하고 또 그 대화에 대해서 응답하는 이런 기술들을 가르치는 걸 목표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마지막 거는 조금 제너럴한 편이긴 합니다. 조금 더 선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전보다 넣긴 조금 많은 편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 하니까 또 이런 것들도 있겠네요. Using casual, neutral, and formal styles of speaking. 말하기 중에서도 조금 이제 캐주얼한 대화냐, 뭐 정보를 굉장히 객관적 사실을 주고받는 뉴트럴한 대화냐, 혹은 포멀한 어떤 형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대화냐, 이런 것들, 이것들 중에서 우리가 또 해당되는 걸 목표로 진술할 수도 있고, using conversation in different social settings and social encounters. 네, 뭐 어떤 사회적인 상황, 다양한 사회적 상황이나 맥락에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목표 잡아도 됩니다. 지난번에 과제 수행하실 때
중간 과제 발표 때 이와 유사한 진술을 했던 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developing strategies for repairing trouble spots in conversation. 대화 중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칠 수 있는 전략을 발전시킨다. 예를 들자면 대화하다가 어떤 끊김이 생긴다든지 서로 간에 어떤 이해의 부족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말하기 전략. 우리가 백트래킹 같은 거에서 뭐 다시 돌아가가지고 뭐 다시 진술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에러 커렉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혹은 예를 들어가지고 좀 더 구체화시킬 수도 있고. So maintaining fluency in conversation through avoiding excessive pausing, breakdown, and errors of grammar or pronunciation. 과도하게 말하다가 너무 자주 이제 쉰다든지 끊긴다든지 문법적인 오류라든지 발화의 오류, 발음의 오류 이런 것들을 좀 피하면서 대화에서 유창성을 유지할 수 있다. 괜찮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뭐 물론 모든 걸 다 이제 넣을 수는 없겠고 뭐 몇 가지 이렇게 빼시거나 넣으시거나 이제 수정하시면 됩니다. 문법 같으면은 어떤 특정한 문법이라고 이제 넣으시면 될 거고 그날 수업에 쓰실 거. 발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다루게 되는 어떠한 특정한 어떤 문법이나 표현 이런 것들 사용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진술하셔도 되겠습니다. Using conversational fillers and small talk. 그렇죠. 이거는 너무 많이 했다, 그죠? 뭐 자주 나왔던 거. 여와의 필러를 사용하거나 small talk를 하는 거. 그 다음에 using conversational routines. 어떤 대화의 루틴을 사용한다. 대화할 때는 뭐 이런 의례에 쓰는 표현들, 일종의 이제 컨벤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 예, 목표 진술에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문제로 바로 내려가 볼게요. Sample tasks and activities from textbooks for teaching conversation. 교재 361쪽부터 368쪽인데요. LMS의 이 페이지를 제가 스캔해서 파일로 올려드렸습니다. 16.1, 2, 3, 4가 되겠는데, 한번 읽어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지 제작을 하실 때도 이 부분들을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 여기 지금 16.1이 이제 비기너 레벨입니다. 그 다음에 16.23은 인터미디엇입니다.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거니까 난이도가 낮은 학습자에게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비기너 같으면 아니면은 인터미디엇 레벨 수업이지만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도입 부분에 간단하게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드밴스드 레벨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16.1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제를 가리키는 것 이것이고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는 daily schedule 하는 것을 다룹니다. 이게 이제 펑션에 해당되겠죠. 이제 linguistic 한 건 이거고 마찬가지입니다. 16.2도 giving advice가 이제 일종의 펑션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사용되는 문법이 이제 linguistic 한 것이 imperativ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표시가 되어서 좀 편리하죠. 목표 진술하실 때 이제 요렇게 요 표현들 각각을 가지고 펑셔널 한 거, 그다음에 linguistic 한 거, 펑셔널 한 거, linguistic 한 거 이렇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requesting information 돼 있는데 여기도 지금 찾으면 어떤 문법적인 요소가 뽑아서 나올 수 있겠죠. 여기는 펑셔널 한 목표 쓸 때 이거 표현을 넣어서 쓰시면 되겠고 여기도 뒤에 linguistic 포인트를 뽑아서 만드시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텍스트를 전부 다 열어보려고 하니까 조금 바쁜데요. 요렇게 제가 업로드를 해뒀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는데요. 지금 스피킹 활동이지만 사실상 여기 스피킹만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이 학습지를 보시면은 어휘도 보면은 여기 지금 듣고 연습한다 돼 있죠? 그러니까 듣기 활동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디오 표시되어 있는데 들은 다음에 이걸 뭐 고른다든지 아니면 듣고 난 다음에 practice 하는 건 말로 그냥 따라하는 그거 repeat 하는 게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번 뭐 wash the dishes 그다음에 repeat 해서 뭐 wash the dishes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림이 있으니까 의미 파악하기 굉장히 쉽겠죠. 그 비기너 레벨이고 밑에 보면은 또 듣고 comprehension입니다. 그래서 듣고 circle the correct choice니까 이건 듣고 이제 이렇게 고르는 문제인 거죠. 사실은 이제 읽기입니다. 듣기와 읽기가 조합된 문제죠. 듣기 자체를
가시적으로 이제 읽기 활동을 통해서 표현한 건데,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여기 보면요. 이 안에 지금 또 이제, 여기도 지금 다 현재 시제입니다. 예, 현재 시제 사용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시제가 되어 있죠. use the simple present tense for habitual activities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문법적인 걸로 뽑아서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She checks her email every day. 이런 문장을 읽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월화수목금토일에다가 매일매일 이메일을 체크하는구나. 그럼 매일매일에다가 체크하는 거죠. 이 현재 시제로 사용된 동사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문장의 의미에 적절히 적용했느냐 이렇게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말하기로는 굉장히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지금 듣고 따라 말하는 정도의 아주 비기너 레벨로 이제 활용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2 활동이죠. 1 활동이 하나 더 있었군요. 여기 있네요. Describe your schedule 돼 있습니다. 앞에 거 연결된 건데 초급자. 여기는 이제 페어워크가 나와 있죠. Ask your partner the questions. 다음과 같이 서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When do you do the laundry? 언제 세탁하십니까? When do you watch TV? 언제 TV를 보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죠. 이런 게 일종의 이제 커뮤니케이티브 한 거죠. 왜냐하면 교과서에 있는 답을 우리가 찾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언제 뭐하니? 주말에는 뭐하니? 지금 현재 시제로 질문하고요. 예시가 여기 있습니다. Alex does the laundry on Sundays. 이런 식으로. 뭐 나는 뭐 바꿔서도 될 거고 알렉스는 뭐 이렇게 합니다. 현재 시제 써서 형성문으로 답하는 것. 묻고 답하는 샘플을 주면서 실제로 페어워크 하면서 스피킹을 많이 연습할 수 있게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도 볼게요. 여기도 지금 예시로 참 괜찮습니다. Read and listen 돼 있죠? 한번 읽어본 다음에 한번 들어보자. 쭉 섹션을 들어보고 이거하고 거의 유사한 포맷으로 이제 자기 이야기를 넣어서 만드는 거죠. Write your typical weekly activities on the schedule. 그래서 모델링이 되는 것을 연습한 다음에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 주어진 것에서 어떤 빈칸을 비워서 우리가 자신의 이야기로 채워서 만들어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게 진짜로 이제 CLT가 되는 거지. 이것만 따라해서 연습하면 위에 거만 하면 그건 드릴이 되는 거죠. 그냥 practice입니다. presentation, practice 되는 단계가 오는 거고 이까지 내려가면 진짜 프로듀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을 좀 신경 써서 지도안 짜실 때 넣으셔야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활용들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 주어진 지문을 가르치는데 좀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오픈엔디드 된 것들을 만드는데 아직은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가이드를 주면서 일부분을 오픈시켜서 스스로 만들게 하는 거. 아예 없는 것을 보고 만들라 하거나 이렇게 보여주고 자 따라 만들어 보세요 하면은 중고등학생까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쉬운 활동일 수 있지만은 아직 어린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주고 비슷하게 만들어라. 이것도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들, 바꿔 쓸 수 있는 자리들을 비워서 제시해 주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2는 아까 intermediate level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서 마찬가지로 듣고, 여기 보면 듣고 그림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point to the picture니까 이거는 들은 다음에 들은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가리켜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이면 손으로 여기 가리킨다 이런 말인데 사실 이거 가리킨다는 거는 이제 흔적이 남지 않으니까요. 번호를 써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뭐 1번은 뭐 여기, 2번은 여기, 3번은 여기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 뭐 2가지 더를 추가해보자.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자기 생각을 이제 더해보는 거죠. 건강에 좋은 어떤 활동, 건강에 나쁜 활동을 각자의 생활, 생각과 경험을 토대로 한번 적어보자. 괜찮은 워밍업입니다. 그 다음에 뜻과 함께 이제 말하는 아주 심플하는 건데 I work a lot. That's good, but not me. I eat a lot of fatty foods.
How about you? 그랬죠. 난 많이 걸어. 그거 좋은 생각인데 나는 못하네. 난 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 넌 어떠니? 뭐 이렇게 짧지만 간단한 대화. 여기서 한 두 번 정도 더 주고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대화가 끝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적용해서 위의 내용을 적용하는 표현을 만들어서 짧은 대화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연결된 활동입니다. 마찬가지로 듣고 match the people to their ideas. 그러면 이번에는 듣기가 길이가 길어졌다는 얘기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제이드가 하는 말이 굉장히 이제 길게 진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게 누가 말하는 내용이냐 이렇게 찾아서 A, B, C, D 연결하는 거죠. 텍스트 A를 들었는데 뭐 대화를 듣고 내용을 다 듣고 보니까 여기 지금 여기 A가 있네요. 쭉 다 듣고 보니까 learn to relax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뭐 연결하고 앤서니라는 사람이 그 리스닝 스크립트에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이 있으니까 훨씬 이제 조금 더 수월한 워밍업 활동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듣기의 그 텍스트 자체가 길어지면 난이도가 아주 낮지는 않습니다. 그림이 있어서 좀 쉬워진 거지. 자, 밑에 보면은 이제 말하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Listen again, complete the sentences. 이건 말이 아니라 그냥 클로즈 테스트네요. 듣기와 클로즈 테스트 형태인데, 물론 클로즈 테스트 치고는 좀 굉장히 짧습니다만은,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들었네요. 그래서 위에서 들은 거 다시 듣고 이렇게 빈칸에다가 의미 있는 단어들을 채워넣는 거. 여기가 지금 말하기가 있습니다. 2-minute conversation task. 그럼 이렇게 표현을 익히고, 여기서도 익히고, 그걸 이제 활용하는 건데, 책을 덮으세요. Have a conversation, English only. Introduce yourself. Talk about what you do to stay healthy.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배웠던 표현들을 활용해서 말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죠. intermediate이니까, 간단한 대화를 이제 활용하도록 하는 게 좋겠고, 앞에서 이렇게 활용됐었던 것들을, 표현들을 가르쳐주고 이걸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16.3이죠. 이럴 때는 이제 제일 우리가 궁금해하던 information gap activity 나왔습니다. 요거는 조금 짚어볼게요. 간단하게. 이 situation을 주는 거죠. 여기 student A가 있고요. 뒤를 보면 student B가 있습니다. 즉, A, B 페어로 만들어진 학생이 가지고 있는 워크시트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 A 학생은 이걸 보고 활동을 하고 B 학생은 이걸 보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지난 차시 말씀드렸던 홈쇼핑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You are a telephone salesperson for the Vestelware Company. 이 student A가 salesperson입니다. 즉 이제 판매자니까 전화로 접수를 받는 거죠. Your partner is a customer. 상대방이 이제 고객이고 Your partner calls to order some items from your company's catalog. 스튜던트 B가 카탈로그를 보면서 이제 물건을 주문하는 상황이에요. Type the order and fill out the order form. 그러면 주문을 받아서 스튜던트 A가 여기다가 적어보라는 거죠. Make sure you have written the order correctly by asking your partner to confirm it. 그러면 주문을 받은 다음에 내가 이걸 주문을 정확하게 받았는지 상대방한테 확인하는 전략을 쓰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듣기 전략 혹은 말하기 전략이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라는 거죠. Don't look at your partner's page. 그래서 next page는 보지 말고 절대로 상대방의 종이를 보지 말고 수행해보라는 거고 또 여기 친절하게 이렇게 사용할 만한 표현들도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들을 활용해서 말을 하게 하는 거. 굉장히 서제스션이 잘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아이템 적고 수량, 색깔, 사이즈, 필요한 정보 같은 거 적고 뭐 금액도 적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만들었고 이번에는 이제 상대방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카탈로그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물건이 있고, 물건의 가격이 있고, ABC 이런 식으로 이제 특징 같은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이걸 보고 밑에 여기 보면 useful language가 있죠. 이 expression들을 활용해서 또 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일종의 이제 기본적인 transactional한 특징을 가지는 네, information gap activity가 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인포메이션 갭 액티비티 자체가 한쪽에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제 한쪽 학생은 또 일방적으로 많은 정보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형태를 만들건 간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포맷 자체는 좀 트랜잭션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A와 B가 역할을 바꾸어서 우리가 조금 수행해 보는 거.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활동입니다. 그래서 뭐 A, B가 역할을 바꿔서 수행한다 그러면 각자 이제 좀 더 풍부한 표현을 익힐 수 있겠죠.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똑같은 걸 이제 역할 바꾸다 보면 한번 이제 알게 된 정보를 다시 접하게 되니까 두 번째 할 땐 조금 더 쉬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요 뒤에 것들은 한번 다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참고할 만한 내용들인데, 시간 관계상 요거는, 이제 혼자 보시는 걸로 남겨두겠습니다. 롤플레이 같은 거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자, 여기 내려가 볼게요. Oral communication for academic purposes. 아카데믹한 목적, 그러니까 학술적인 목적이니까 우리가 학습할 때, 공부할 때 필요한 어떤, 구술 소통, 뭐 이렇게 되겠네요. 디스커션이 있고, 이게 또 봅시다. presentation.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업 중에 활용하는 거, 이 두 가지네요. 그래서 수업 중에 우리가 활동할 때, 말하기 할 때, 첫 번째로 많이 쓰는 게 discussion. 물론 이제 조금 더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academic purpose니까 약간 이제 레벨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자, discussion입니다. One of the most difficult aspects of L2 learning. L2 learning 중에서 가장 어려운 측면 중에 하나다. 영어로 discuss하라.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중고등학생한테 영어로 디스커스하라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제시해주고 던져두는 거는 조금 이제 무책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스커스하는 방법, 표현, 사용할 어휘들, 그다음에 샘플 이런 거 다 보여줘야겠죠. Classes around the world use various group and pair work. 전 세계의 모든 교실들은요, 그룹 워크도 사용하고 페어 워크도 사용합니다. 왜냐? CLT가 시작되면서 학습자들의 active participation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기 때문에 어쨌건 다양한 이런 상호작용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스커션 스테이지가 많이 나오겠죠. 자, 말하기 활동 시의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도 또 물론 목표 진술에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실제로 디스커션 할 때도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interrupting another student. 얘기 막 하다가 excuse me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기 잠깐만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혹은 뭐 미안하지만 이렇게도 되겠죠. asking for clarification. Sorry, what did you mean by? 이게 무슨 뜻입니까? by 이하가 무슨 뜻입니까? 이런 얘기죠. 미안한데 그거 무슨 뜻인가요?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asking for more information 비슷합니다. Could you elaborate, please? 좀 더 구체화시켜 줄래요? Agreeing and disagreeing politely. I see your point. But 이렇게 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렇지만 반대한다는 얘기를 이제 조금 완화해서 표현한 거죠. 그다음에 supporting your opinion. Let me tell you why.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뒤에다가 이유를 붙이면 되겠죠. Coming to a consensus. Would you all agree to? 어디 전부 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동의를 요구하는 표현. Going over exercises with a partner. 이제 짝 활동 같은 걸 하거나 같이 했던 연습 문제를 풀 때, go over는 이제 체크하는 거죠. 연습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는. Oh, I wrote something different. 난 너하고 상대방하고 좀 다르게 답을 썼는데, 나랑 답이 다르네요. 뭐 이 정도. Giving oral feedback to peers written work. 상대방의 그 친구들이 쓴, 뭐, 동료들이니까 뭐 짝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과업할 때 마찬가지지만 어디다 기록을 했는데, 거기다가 have you thought about 뭐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 이게 피드백 주는 거죠. 일종의 생각해 봤어. 이 말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의미가 깔려 있는 거니까. 네, 이런 것들을 표현들을 이제 활용해서 디스커스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업 목표로 잡아놓고 디스커션 활동이나 페어워크 활동이나 이런 데다가 이런 표현들을 명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앞 단계에 집어넣어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5가 나왔는데요. Agreeing and disagreeing by listening, writing, reading, and speaking. 이 네 가지 활동을 전부 다 사용하면서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The questions are posted for a student to discuss.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두 가지만 나와 있는데 1, 2, 3번인데 이제 1번은 없고 2, 3번만 있어요. 학생들로 하여금 디스커스 할 수 있도록 question을 끝에 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디스커스로 연결이 됩니다.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제가 뭐냐 하니까 using waste vegetable oil, 즉 폐식용유를 사용하기,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 처음에 듣습니다. Listen to excerpt from a radio report on using waste vegetable oil to power cars. 자동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폐식용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라디오 리포트의 일부분을 듣게 되는 거죠. In the excerpt column of the chart, take notes on what each person says. 등장인물이 있을 텐데요. 그 발화하는 사람이. 요거 좀 적어보라는 얘기죠. 들으면서. Then compare your notes with the partners. 그러면 내가 이제 요약한 것하고 들으면서 기록한 것과 짝이 기록한 것을 비교해보고 you will use the other column of the chart later. 여기 이제 자기 의견을 또 이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들어보니까 등장인물 중에 여기 1번 진하게, 2번, 3번, 4번 있죠? 이렇게 뭔가 준 거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준 거죠. 그러면 칸트 글라스라는 리포터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피터 버거라는 사람이 등장할 건데 그 사람 말을 좀 쓰고 마찬가지로 등장인물이 지금 요 사람 여기 이 사람 말한 게 지금 두 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킴 와이라는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쭉 쓰고 ideas from the lecture니까 이제 강의를 듣고 수업을 듣고 이제 들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relationship between ideas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 같아요. 좀 구체화가 좀 덜 돼서 명확하진 않은데, 여기 거를 뭐 비교해보고, 내가 어떤 것에 동의하느냐, 어떤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옆에다가 진술하는 거죠. 자기 의견도 쓸 수 있게. 그 다음에 다 해놓고 이제 결과물을 짝과 이제 비교해 볼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discuss the questions in small groups 되어 있습니다. 이 small 그룹으로 다음과 같은 걸 discuss 하세요. 되어 있죠. 여기 1번, 2번, 3번인가 보네요. 이렇게 이제 토론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조금 open-ended question처럼 되어 있고, 표현할 때 in my opinion, 내 생각에는 여기가 저기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포맷을 주고 토론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academic purpose에서 쓰는 어, 고난도 말한 presentation 발표하는 거죠. 영어로 발표하는 건 다 참 부담스럽죠, 그죠? The brief, informal, quickly prepared monologues to longer speeches that are prepared well in advance and more formal. 간단하고 아주 비격식적인 빨리 마련되는 짧게 혼자 말하기 있습니다. 뭐 1분 미만짜리, 3, 40초짜리. 이런 것도 발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길어진 발화도 있겠죠. 이렇게 좀 미리 준비돼가지고 구조화돼서 격식을 따져서 이렇게 문법도 좀 체크하고, 그래서 이제 또 말이 끝나고 나면 한 5분, 10분 정도 혼자서 막 연설을 하고 설명을 했다. 그러면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난번에 중간 과제 발표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중간 과제 때 길게 한 10분씩 발표하고 질의응답하고 피드백 받고 한 15분에서 뭐 17분 이렇게만 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자, figure 16.6 여기 내용인데 giving persuasive speech for advanced students입니다. 이게 조금 이제 어려워졌네요. 난이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persuasive speech예요. 뭔가 설득하는 발화. 이걸 이제 가르치는 거죠. 전 단계,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미리 배웠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 수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고. presentation 프로젝트를 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A speech to persuade. 설득하기 위한 연설. 그 앞에 나와서 누군가를 설득하는 발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포맷도 괜찮습니다. audience analysis 폼이니까 그러한 발화를 듣는 사람이 들으면서 이제 기록하는 거겠죠. disagree 하는 거, agree 하는 거, 그 다음에
indifferent인가 뭐 그 필자가 다루지 못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와 생각이 다르다 발표자가. 그럼 어떤 부분에서 다른가? If your classmates disagree with your opinions becaus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발표자가 나와 생각이 다른데 왜 다른가? 나는 이제 반박하는 어떤 글쓰기 같은 걸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포맷을 주는 거. persuasive speech를 듣고 난 다음에 read the guidelines for organizing your speech입니다. 포맷을 듣고 이러한 포맷으로 자신의 스피치 텍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래서 intro, body, conclusion 주고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어라 준 다음에 써보게 하는 거. 일종의 이제 크라이테리아도 되면서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항상 어떤 활동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미리 제시해 주는 것이 학생들에게 훨씬 쉽습니다. 너무 막연하게 학생들에게 많은 책임을 주는 것은 그게 꼭 CLP는 아닙니다. 학습자 중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학습자에게 선택권을 줄 수는 있지만 학습자에게 너무 알아서 다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